인생은 길고 70살은 새로운 시작일 뿐. 나이 70, 옛날 같으면 환갑 잔치하고 손주 재롱이나 보면서 여생을 보낼 나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요즘 세상에 70은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40대, 50대인 분들도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지금의 70대처럼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70살에도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70살의 당신은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함께 떵떵거리는 노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 봅시다. 1. 돈. 돈 없으면 떵떵거리긴 힘들죠. 아무리 건강하고 행복해도 돈이 없으면 떵떵거리긴 어렵습니다. 돈 걱정 없이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면 젊을 때부터 착실하게 돈을 모아야 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는 습관을 들입시다. 저축, 투자, 연금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돈을 불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1푼돈 저축으로 노후 자금 마련에 성공한 김씨.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김씨는 젊었을 때부터 매달 커피 한 잔 값, 택시비 아껴서 푼돈을 저축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얼마나 모이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김씨는 남부럽지 않은 노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덕분에 김씨는 친구들과 해외여행도 다니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넉넉하게 주면서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씨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며 웃으며 말합니다. 2. 건강. 건강 없으면 돈이 있어도 말짱 꽝.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 관리에 신경 써서 70살에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례 2. 꾸준한 운동으로 70대에도 마라톤 완주하는 박씨. 박씨는 젊었을 때부터 건강에 관심이 많아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퇴근 후에는 헬스장에서 꾸준히 운동했습니다. 70대가 된 지금도 박씨는 20대 못지않은 체력을 자랑하며 매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서 완주 메달을 목에 걸고 있습니다. 박씨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 배움. 뇌는 늙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뇌 기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뇌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뇌 건강에도 좋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독서, 외국어 공부, 악기 연주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 봅시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것도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례 3. 60대에 그림을 시작해서 개인 전시회까지 연 이씨.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온 이씨는 60대에 접어들어 삶의 무료함을 느끼고 우연히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붓 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놀라운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지역 문화센터에서 개인 전시회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다며 환하게 웃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 푼돈 저축으로 이룬 김 씨의 행복한 노후. 푼돈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30년 후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평범한 직장인 김 씨가 푼돈 저축으로 어떻게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했는지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옛말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김 씨, 그는 누구인가? 김 씨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남들처럼 매달 월급을 받고 생활비를 쓰고 가끔 친구들과 술 한잔 기울이는 평범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김 씨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푼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푼돈 저축 작지만 강하다. 김 씨는 젊은 시절부터 매달 커피 한 잔 값, 택시비 등 푼돈을 아껴 저축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얼마나 모이겠어?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30년 후 기적이 일어나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김 씨는 남부럽지 않은 노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푼돈 저축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덕분에 김 씨는 친구들과 해외여행도 다니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넉넉하게 주면서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 씨의 성공 비결 무엇이었을까? 김 씨의 성공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푼돈의 가치를 인식하다. 김 씨는 푼돈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큰 돈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저축 습관을 만들다. 김 씨는 저축을 습관화했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저축을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다. 김 씨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저축했습니다. 30년 후의 미래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죠. 복리의 마법을 활용하다. 김 씨는 저축한 돈을 은행 예금이나 적금에 넣어 복리 효과를 누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붙어 저축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본 김 씨의 사례. 김 씨의 사례는 재무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소비에 익숙하고 저축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사례처럼 푼돈 저축이라도 꾸준히 한다면 미래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푼돈 저축 어떻게 시작할까? 푼돈 저축을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여 지출을 파악하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할 여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축 목표를 설정하세요. 목표가 있으면 저축 의욕을 높이고 꾸준히 저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동 이체를 활용하세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저축되도록 설정하면 잊지 않고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저축 상품을 활용하세요. 예금, 적금, 펀드, 연금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세요. 다양한 저축 상품 어떻게 선택할까? 효과적인 상품 선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나에게 딱 맞는 저축 상품,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세요. 저축 상품은 종류가 다양하고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1. 저축 목표와 기간 설정.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저축 목표와 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 금액과 기간에 따라 적합한 상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기 목표 13년라면 안정적인 예적금 상품이, 장기 목표 10년 이상라면 투자 상품이나 연금 상품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2. 금리 및 수익률 비교. 금리와 수익률은 저축 상품 선택의 핵심 요소입니다. 은행별, 상품별로 금리와 수익률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면 투자 상품을 고려할 수 있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세제 혜택 확인. 일부 저축 상품은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금 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IRP 등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 효과를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유동성 고려. 유동성은 필요할 때 돈을 찾을 수 있는 편리성을 의미합니다. 예적금은 만기 전 해지 시 이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급 자금 필요성을 고려하여 유동성이 높은 상품과 낮은 상품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투자 성향 파악. 투자 상품 선택 시에는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라면 주식형 펀드나 ETF 등을, 안정적인 투자 성향이라면 채권형 펀드나 예금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전문가 상담 활용. 저축 상품 선택이 어렵다면 은행이나 증권사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추천받고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7. 분산 투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처럼 분산 투자는 위험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특정 상품의 손실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면
전 세계 주식을 모두 소유하는 인덱스 펀드를 소유하면 된다. 굳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인덱스 펀드, 정말 만능 해결사일까요? 인덱스 펀드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로 시장 전체의 흐름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인덱스 펀드는 분산 투자 효과가 뛰어나 안정적인 투자 방법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굳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말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 장점은 무엇일까요? 분산 투자 효과. 전 세계 다양한 기업에 투자하여 특정 기업이나 산업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낮은 수수료. 액티브 펀드에 비해 운용 수수료가 낮아 장기 투자 시 유리합니다. 쉬운 접근성. 증권 계좌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세계 경제 성장과 함께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맹신은 금물. 시장 변동성. 주식시장은 항상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손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장기 투자 필요. 인덱스 펀드는 장기 투자 시 효과를 발휘합니다.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종목 분석 부재. 인덱스 펀드는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 없이 시장 전체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특정 종목의 급등락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얻기 어렵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인덱스 펀드 투자는 비교적 쉽고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지만 완전히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점들은 숙지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자신의 투자 목표와 기간 설정. 목표 수익률과 투자 기간을 설정하여 적절한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투자 상품 선택. 다양한 인덱스 펀드 중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점검.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투자 전략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분산 투자. 인덱스 펀드 외에도 다른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인덱스 펀드 현명하게 활용합시다. 인덱스 펀드는 좋은 투자 수단이지만 만능 해결사는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는 지식과 함께 성장합니다. 인덱스 펀드를 활용하되 꾸준한 학습과 관심을 통해 더욱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